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에 실시된 35번 문장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제를 고르는 건데요. 혹시 이거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어학, 즉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도 우리가 하나의 언어지 않습니까? 이 언어학의 기본을 다루는 아주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에 대해서 이 글에서 많은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이론, 좀 쉽게 얘기하면 개념,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숨어있는 단어, 의미를 오늘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거 아시면 지난 강의 우리가 10강에서도 우리 해겔의 철학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우리 11강, 지금 이 11강은 언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했던 스트럭처리즘,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 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언어를 배우는데 기본 철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underline, 그러니까 underline 기저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엄청나게 뭘 배우느냐, the signifier, 기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the signified, 기의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대로 알아야 됩니다. 스위스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소시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스트럭처리즘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데보라라는 사람의 데리다라는 사람이 말하는 deconstruction, 해체라는 뜻인데요. 이 개념도 은근히 나옵니다. 은근히 나오고 많이 나오진 않죠. 다섯 번째,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우고, 여섯 번째 intertextuality라고 해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이제 국어 국문학과나 이런 데 가시면, 영어 영문학과 가시면 이게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상호 텍스트성.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살짝 다루어지고 있고요. 일곱 번째 마무리로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이 개념이 잠깐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다 일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어학의 기본 개념 이론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울 거니까 정말 구독,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6, 7가지의 그런 기본 개념, 단어, 개념, 언어학에서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이거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듣고 이렇구나 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들으시면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요거는 좀 더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안에 이제 스트럭처리즘이 느껴지는지 컨스트럭처리즘이 느껴지는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각각 특별한 문화적, 예술적, 지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나온 거고요. 20세기 좀 지나서 나왔는데, 이제 정확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나온 건데, 뭘 강조하냐? 과학의 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잘 보세요. 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이고요. 보편적 진리가 뭐예요? 해결이죠, 해결. 10강에서 바로 했던 거.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이 전통에서 뭘 만드느냐?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표현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 잘 보세요.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과학, 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구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조, 이 구조입니다. 구조, 형태, 그 다음에 실험 이런 게 중요하면 중요한 사람이 T.S. 엘리엇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피카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 시대에 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잠재력에 대해서 낙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는 이제 엘리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 동안에 이게 이제 계속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도 있었고 급격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도 사회적 고객에 따라서 정의가 계속해서 변했겠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이제 모더니즘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건데요. 이제 오늘 20세기 중반, 여기는 20세기 초반이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니까 초반이죠. 자, 현재까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지구적으로 자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해요. 여기 보편적인 진리. 여기는 보편성이 중요했죠, 여러분. 보편성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적 진리가 중요했습니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구조, 굉장히 구조가 중요했어요. 이게 이제 절대성이 있는 거죠. 절대성. 요거 꼭 기억하셔야 자, 보편성이 이제 절대성인데요. 요 절대성 잊으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진리, 절대성. 자, 여기에는 그 대신 상대성이라는 거죠. 상대성. 그리고 다원성,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성과 다원주의. 자, 뭘 말하냐? 자, 주관성. 자, 주관성. 그 다음에 다원성. 그 다음에 아이러니.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권위. 그럼 여기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섞는 거예요. 블렌드. 섞어요. 섞어. 그 다음에 높은 것과 낮은 계급을 섞는 거예요. 여기는 권위가 중요한 거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회의주의예요. 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 회의주의고요. 거대한 이런 내러티브, 구조가 있었어요. 어떤 추세가 있었어요. 자, 파편. 서로 어때요? 개인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거고, 모호하다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모호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희가 있고, 아이러니가 있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믹싱하는 거예요. 스타일과 장르들을. 그 다음에 경계를 모호하게 해요. 경계를 모호하게. 하이아트와 팝 컬처 사이를. 그 다음 뭘 강조하냐. 상대주의. 자, 다양성. 그 다음에 요거의 해체. 요 해체가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이러닉하고 셀프 인식을 하고 회의주의이고 종종 유머러스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온 거고요. 문화적인 이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생겼고요. 미스메디어가 굉장히 도래했죠. 자, 진리 부분에 있어서의 자, 모더니즘은 자, 보편적인 진리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결 보편적인 진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부인해요. 뭐를? 그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를 굉장히 페이버하는 거죠. 주관적인 견해를 호의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자, 모더니즘은 굉장히 혁명적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유의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해체적이에요. 해체적. 꼭 기억하십시오. 모더니즘은 하이 컬처를 굉장히 엘리베이트 경외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섞어요. 섞는다. 믹스합니다. 하이와 로우 문화를. 자, 예술적으로는 어떠냐? 모더니즘은 형식, 오리지널리 독창성, 이 형식, 구조.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이클레티즘에서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이게 믹스예요. 믹스.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용하는 거죠. 뭘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딱 고정된 게 없어요. not fixed가 되는 거예요. 자, 전용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정리하자면 모더니즘은 새로운 세계를 뭘 통해서 자, 이성 중요합니다. 혁신.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의를 제기해 바로 그러한 토대가 뭐예요? 이성의 토대를. 그리고 뭐야? 다이버시티, 다양성과 모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중요한 것도 나왔습니다. 자, 스트럭처리즘, 이거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조주의는 뭘 주장하냐? 언어는 체계예요. 체계, 구조예요. 구조. 언어는 구조다. 뭐에 대한 구조다? 기호에 대한 구조며, 그 기호는 여기 이제 기호입니다. 기호, 단어. signifier니까 단어예요. 단어는 그림이에요. 그림. 단어는 그림.
자, 사운드 이런 것들은 signifier인데 signifyed는 기표. 이게 기표고요. 이게 기의 뜻을 갖는 거예요. meaning이에요. meaning. 컨셉, 개념이고 의미예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잘 이해 진짜 중요합니다. signifier, word나 이런 것들은 한자 있잖아요. 한자 생각하고 일본 글자 또 혹은 뭐 이집트 글자, 중동 문자 또 우리 한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단어들의 모양, 그림이 다르죠? 그림이. 여기에 signifier는 의미예요. 의미. 컨셉 개념이고요. 자, 잘 들으세요. 내재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타고난 아주 태어나서부터 딱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원소처럼 태어날 때 딱 그거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속성이 변해요. 내재적인 속성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디 안에서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조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them 안에서 변하는 뭐의 안에서? signifier와 signified 사이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내재적 관계라는 것은 내재적이라는 것은 아마도 쉽게 얘기하면 DNA처럼 딱 박혀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변하는 거고, no inherent 내재적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의미는 어디서 나와요? 차이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차이? 그죠? 시스템이 뭐예요? 구조 안에서. 의미가 구조 안에서 계속 변해. 구조 안에서 변해.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에서는 이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도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둘기인데 A라는 도시에서는 서구권에서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B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나쁜 뜻을 쓰이죠. 이런 것이 구조 안에서의 다른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뭐다? 이 구조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도브라는 것이 평화를 상징하죠. 또 도브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 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뭐 한자를 쓰겠죠. 일본에서도 어떤 단어를 쓰겠죠. 또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 이게 그림이죠. 그림이 어때요? 그렇죠.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이 그림이 문화에 따라서, 문화라는 구조에 따라서, 문화라는 구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스트럭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현실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현실과 연결이 안 된다. 100% 딱 corresponding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dove라는 뜻, 예를 들어서 cool이라는 뜻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뜻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문화마다 A, B, C 문화마다 이게 어때요? corresponding이 안 되죠. 하나만 딱 절대적인 진리로 딱 되는 게 아니죠. 도브가 평화? 여기는 아니잖아. 이 쿨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온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뭔가 쿨한 남자 좀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러브라는 것이 어떤 데서는 로맨틱한 그런 러브를 하지만 어떤 데서 형제애를 러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어때요? 완벽하게 다이렉트로 1대1로 딱 절대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 현실과. 이게 바로 구조주의라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스트럭처럴 구조라는 것은 안정적이지만 그 다음에 내재적이고 기초가 되는 구조예요. 언어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근데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에서는 더 발달이 여기서 이게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들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정이라고 보는 거고 스트럭처리즘에서는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보고 좀 이 컨티전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변하는 거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컨티전시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컨티전트 조건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거 어떤 상황이 변하는 거 컨티전시가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꼭 배워야 됩니다. 요거 데리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데리다. 자, 요 사람 유명한 사람인 거 봅니다. 자, 제이콥. 자,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라는 것은 뭘 비판했냐? 스트럭처리즘을 좀 비판했지만 또 확장도 했어요. 확장한 게 더 중요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의미는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스트럭처리즘은 안정적이다. 내재적으로 여기가 지금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불안정하다. 포스트니까. 포스트는 무조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맥락 의존적이고 뭐 하기 쉽다? 계속 해석이 변해요. 계속 해석이 변해요. 체인지에 대해요. 뭐에 따라? 구조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구성소가 되죠. 구성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단어나 텍스트가 해체가 됩니다. 단어와 텍스트가 무슨 얘기냐? 이게 해체가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수많은 이 글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어떠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어떠한 글이 있으면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 혹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쓰임이 서로 상반되거나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거나 또 다른 글에서의 또 같은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의 또 해보면 이 앞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것이 해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글이 이제 겉으로 딱 볼 때는 우리가 말이 되고 일관되네 생각해. 겉으로 볼 때는 어떻다?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일관성이. 근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내부에 모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치가 안 해. 불일치 있어요. 불일치. 모순이 있고 또 숨겨진 전제들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 속에서 사용된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문장들이 처음에는 단일하고 뭔가 안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맥 봐보고 다른 부분 다른 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제가 좀 달라. 그리고 모순도 있어. 그리고 상충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중적으로도 해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불안정성하고 의미의 모호성이죠. 그게 바로 해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꼭 이해하셔야 돼요. 분석했더니 서로 일관되지 못하더라. 그랬더니 불일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불일관성을 드러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impossible, 고정된 의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signify, 기표, 그러니까 word, 단어 같은 거. 그 다음 이미지, 단어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형태예요. 기호의 물리적인 형태. 자, 예를 들어서 사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거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쓰여진 단어에서 그런 외모, 모양, 뭐 한자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렇게. 요런 것들이 전부 signifier죠. 이미지, 제스처고. 근데 그것이 보여지고, 들어지고, 또 이렇게 인식되어지는데 그 신호예요, 신호. 그다음 사운드 패턴이 기표, 단어다, 이 말이에요, 단어. 자, signified는 이 signify, 기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의가 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뜻. 그래서 의미, meaning이 되는 거예요, meaning. 자,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생각, 개념이에요, 개념. 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인식되죠. signifier를 요 기표, 단어, word를 perceiving, 인식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signifier, 요 word가 의미하는 것, 의미죠, 의미. 저 단어 예를 들어서 tree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죠? tree라고 쓰지만 이렇게 나무목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다? 멘탈 이미지예요, 멘탈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여기 개념이에요, 개념. 나무라는 개념이 signified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의, 의미, meaning이 되는 거예요, meaning.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deconstruction, 방금 또 설명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어떤 생각에? 텍스트는 단 하나고 안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그런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드러내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부에 그러한 모순이 드러나고 불일치성이 들어요. 어디에서? 언어 안에서. 그래서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모순이 드러나고 숨겨진 가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표상인데요. 표상이라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현실이 아니고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그런 뭔가 가난한 이미지, 배고픈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은 아프리카.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표상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 꼭 기억하세요. 자, 요러한 것들이 여러 개, 다양성. 그래서 뭐가 나? 다양성은 어떤 거 떠올라요, 여러분? 다양성 하니까.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떠오르죠. 모더니즘. 그래서 디스트럭션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멀티플하고 때때로는 충돌 쪽이 하나가 아니고 고정 스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언스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어떠한 의미나 표상들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정확히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많이 있는 것을 이거를 해체주의라고 한다. 예,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편해져요. 나중에 한 100문제 쉽게 풉니다. 자, 리프레젠테이션 방금 설명했던 뭐라고요? 현실이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미디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뭐 어떤 것을 보여줘요. 미디어에서 어떤 것을 보여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촬영한 사람이 혹은 방송했던 사람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미디어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트루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광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고에서 어때요? 미디어에서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대부분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은 표상,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단어, 이미지, 미디어, 특히 미디어에서는 요 리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뭐보다는 직접적으로 거울이 아니야.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관점에서는 구별, 자, 현실과 구성된 거. 그러니까 작가들이 구성하고 카메라맨이 구성한 것. 이 구성한 것이 뭐예요? 이 구성한 것이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구성된 거예요. 구성시킨 거, 구성된 거. 자, 모든 것들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티는 초현실, 현실과 다른 거예요. 초현실의 개념을 하죠. 리얼리티, 구성돼요. 리얼리티가 있는 그대로 진실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성된 리얼리티, 미디어나 어떤 표시, 어떤 사인을 통해서 구성된, 한마디로 편집되고 조작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작된 현실을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심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미디어가.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이 뭐냐면 참조하는 거예요. 상호 참조. 자, 개념이 있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그거의 의미가 만들어져. 뭘 통해서? 관련을 지어요. 다른 텍스트와. 예를 들어서 A라는 거와 B라는 것에 있어서 서로 상호 참조하는 거예요. 상호 참조. 이거 단독적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상호 참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verlay, 서로 어때요? 중첩돼요.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overlay, 여러 개 다층된다. 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에 참조자의 참조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A에서 어떠한 유튜브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유튜브는 이렇게 하고 C라는 유튜브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조가 여러 개죠. 이런 다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의미의 다층이 생긴다. 레퍼런스의 다층이 생기죠. 이전에 사용했던 것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다층이 여러 가지 의미가 더해지고 이렇게 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참조하는 것이 되고, 여기 입장에서는 이전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더해지는 거고, 이전의 입장에서는 overlay가 되는 거고, overla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요 여러 가지를 참조하는 거죠. 어떻게? 상호 참조가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은 의미라는 것은 자, 단 한 개의 텍스트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포함된 게 아니라 대신에 여러 네트워크, 기표죠. 여러 기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어, 월드를 통해서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참조성이에요. 상호 참조성. 자, 이번에 하이퍼 리얼리티. 자, 이 개념은 자, 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어떤 거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자, 리얼리티와 표상이 어때요? 이 표상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의, 사실이 아니야. 이 표상이에요. 표상. 이미지. 리얼과 이미지 사이의 구분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인들은 뭐 정의롭다 막 이렇게 막 나죠. 뭐또 예를 들어서 전직 요원 이렇게 영화 보면 전직 요원을 건드리면 어때요? 다 죽죠. 이런 아주 이러한 이미지 표상, 이 이미지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실제 리얼리티하고 다른데 실제 리얼리티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랜드 어때요? 세상이 디즈니랜드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것이 하이퍼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세상에서는 특히 분리하는 게 어려워. 리얼과 언리얼을 분리하기 어렵고, 이런 미디어의 표상이 어떻다? 리얼리티, 현실을 대체해버려요. 우리 그 영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상이, 미디어의 표상이 현실을 굉장히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얼을 인식하는 것은 구성된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이다, 모이다, 가짜다. 진정한 리얼리티가 없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이퍼 리얼리티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도 여러분한테 전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게 뭐예요? P명 Q 연결시켰고요. 단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있고, 소속이 있고, 집합이 있고, 연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을 이제 인터넷에서 쳐가지고, 거기 있는 글을 읽으면서 좋은 단어들을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언어적 구조. 자, 언어 구조라는 거 어디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렇죠,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에서의 언어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어 구조라는 것은 언어의 기본 구성이죠. 언어의 기본적인 구성. 예를 들어서 단어나 문법이나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한 어디에서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다양성, 그렇죠, 상대성 생각나셔야 됩니다.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뭐였어요? 아까 그렇죠, 구조가 막 변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게 의미가 변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은 뭐다? 불안하다, 변한다, 의미가 변한다. 이거 보이시죠? 의미가 변한다, 안정되지 못했다. 요거 생각나셔야 됩니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 계속 해석이 일어난다. 그렇죠? 해체를 해보니까 불일치가 드러나고 픽스된 의미가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양성, 상대성,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상대성 생각나십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됩니다. 저하고 공부하신 것에서 다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요? 항상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양성, 그 다음에 상대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더니즘은 뭐다? 그렇죠. 절대성, 이성,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구조,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는 signifier와 signified 있죠. 기표, 단어와 의미. 이게 word죠. word와 의미, meaning. 여기는 기의라고 했습니다. 기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소시르가 언어적 이론에서 말을 한 거고요. 의미라는 것이 구성돼요. 조작되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 자, 구성됩니다. 언어에서 구성돼, 당연히 언어 구조죠. 언어는 구조니까 구조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거예요. 자, 논리적인 거, 어떤 필수적인 연결이 없어요. signifier와 signified 사이에, 단어와 의미 사이에는 우리는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임의적이에요. ambiguous 합니다. 코레스판드가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코레스판드가 없어요. 반드시 코레스판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어와 의미 사이에, signifier와 signified 사이에. 단어는 단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그런 컨벤션과 연결되어 있고, 내재적인, 아까 말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의 내재적인 그러한 품질,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해체하죠? 진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일관성이 없어요. 단어는 직접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성된다고 그랬죠. 조작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가? 의미가 조작돼요. 현실이 조작돼요. 현실이 뭘 통해서? 불완전한 기표에 의해서, 단어에 의해서 언어와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때요? 미러가 되지 않아요. 현실을 미러하지 못합니다. 언어와 리프레젠테이션. 이거는 뭐예요? 표상이에요. 표상.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
자, 진실은 담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부산물이에요. 진실은 맥락에 대한 부산물이지, 외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외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맥락 의존적인 의미고, 다원성, 복잡성, 상호, 멀티플 여러 가지 진실이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대성, 파편성, 그다음 이게 자, 구성된 특징이 있어. 지식이 구성됩니다. 현실도 어때요? 구성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구성돼요. 조작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어디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에서의 단어의 구조가. 자, 주관성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렌즈가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런 광고만 생각하면 돼요. 광고는 현실을 대체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이퍼 리얼, 초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어때요? 사인이 거짓이에요. 경험을 거짓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사인을 모의 실험하는 거예요.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뭐보다도 진실한 게 아니에요. 디즈니랜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리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삶보다도. 디즈니랜드에서 항상 뭐 미키마우스 나오고 막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everything, 모든 것은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표상 이미지예요. 그냥 리얼리티가 없어요. 미디어는 뭘 만들어요? 자기 참조적 루프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와 떨어지게 해요? 진정한 참조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나와요. 자기 참조적 루프, authentic referent, 이건 참조자, 우리 진정한 참조자 형식으로부터 떨어지고 진정한 리얼리티로부터 떨어뜨리게 해줘요. 자기 참조적으로, 자기 세상에서 계속 루프로 도는 거죠. 이 자기의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안에서 계속해서 루프를 돈다는 얘기예요. 자기 레퍼런셜한 루프, 이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쓴 것이 다 기출입니다, 여러분. 뉴스와 필름이 구성해요. 그런 기조, 우리가 말의 기조, 그 환경, 이게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환경. 뉴스와 필름이 우리가 그 환경을 구성해 버려요. 뉴스에서 계속 그것만 방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계속 뉴스에서만 계속 말하는 것에 의해서 기조가 형성돼, 분위기가. 그리고 이데올로기, 좋은 이데올로기 같은 걸 숙여버린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현대 그런 토론이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폴리틱스, AI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리얼리티는 점차적으로 미디어화 되는 거예요. 현실이 미디어화 됐어요. 미디어에서 말한 것만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민주화된 거죠.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해석이 다양하게 된 것을 해석을 민주화됐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자, 상호 참조성 아까 설명했죠. 하이퍼 리얼티 설명했죠. 미디어는 전부 거짓이에요. 미디어의 표상들이 현실을 대체해요. 현실이라는 것은 구성된 거예요. 구성된 그런 초현실입니다. 오리지널 리얼리티는 없어요. 노예요, 노. 심벌이 선행이 돼요. 심벌이 항상 선행이 돼. 미디어가 막 뭔가에 대해서 심벌을 만들어요. 그리고 현실을 왜곡해버려요. 현실이라는 것은 미디어돼요. 미디어들 매개되는 거예요. 매개.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문화적인 그런 구성소를 통해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객관성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전통적 그런 현실주의자의 관점, 아까 우리가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반대의 관점인데요. 언어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언어가 정확하게 현실을 표상한다고 보는 거고, 객관적인 진실이 있고 보편적인 이성이 있고 아주 거대한 내러티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조, 진보나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고, 의미란 것은 고정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DNA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정적인 구조라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사전 배경 지식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이제부터 풀어보시게 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배경 지식의 힘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준비하는데 한 48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중에 그런 학문들이 있죠. 그런 학파들 중에서 한 학파가 자세하게 조사한 거예요. 뭐를? 구조를. 언어의 구조, 언어의 체제, 언어의 시스템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겠습니까? 언어의 구조, 언어의 체제가 어떻게 사용된지를 조사했어요.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 이해되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즉 구조주의적 기호학적 관점이죠. 기호, 말, 단어 아까 말하는 거에 자, 요런 거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이제 쉬워지죠. 이트가 뭐겠습니까? 이트. 그쵸? 언어의 구조죠. 어디에서의.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언어의 구조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 어떤 가정, 이거 뭐예요? 가정. 자, 이것이 제너럴 나운이죠. 제너럴 나운. 자, 어떤 거냐? 어떤 가정을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어떤 가정을? 그렇죠. 언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상한다. 현실을 표상한다는 것에 대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도 이제 자고 들어서 이제 바로 이해되시죠? 벌써 이 단어부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언어가 현실을 고정적으로, 자, 객관적이지 않다. 오브젝티브하지 않다는 얘기죠.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브젝티브하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단어의 의미. 이게 뭐예요? 단어의 의미가 더 signified죠. 모호해요. 왜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디컨스트럭션을 해보니까,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일관되지도 못하고 서로 불일치하고 모순이 생기고 서로 의미가 중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애매해요, 의미가. 자, 왜요? 단어라는 것이 단지 뭐기 때문에 기표, 신호, 워드, 단어라는 건 단어죠. 한마디로 이미지죠, 이미지. 하나가지 이미지, 표상이죠. 혹은 레이블. 우리 딱지 붙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 가면 이게 뭐다 뭐 가격표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개념을 받은 레이블이죠. 개념을 받은 사인이고, 이게 뭐예요? signified. 이게 뭐예요? 의미죠. 미닝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모호해요. fixed 되지 않았어요. 단어는 fixed 되지 않았어요. unstable해요. 불안정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post structuralism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post modernism이 되죠. 자, 왜냐하면 단어는 단지 신호야, 이미지, 그림이야. 우리 신호등 같이 그림이야. 그리고 단지 그냥 딱지 붙인 거야. 개념에다 딱지 붙인 거야. 이 개념에다가. 그래서 necessary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1대1로 일치하지 않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아까 도브 이 얘기 들었죠. A라는 문화, B라는 의미가 다 다르죠. 1대1 리스판드가 안 생기죠. 그 단어와 의미가 어때요? 1대1 매칭이 안 되죠. 뭐와? signifier와 signified, 기표, 단어와 의미, 기의가 서로 어때요? 그렇죠. corresponding이 안 일어나죠. 이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그렇죠. 언어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때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respond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서 보면 서로 respond가 없는 거예요. 상응, 일치가 생기지 않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단어는 그림에 이렇게 아름다운 밑자 하듯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있으면 뭐 이렇게 이게 다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 자, 이 단어의 사용 그리고 그 단어의 단어와 의미의 사용이 다양하죠. 다양해질 수 있죠. 뭐에 따라서? 그렇죠. 텍스트의 흐름이 뭐예요?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 맥락 디펜던트죠. 맥락 의존적으로 그죠? 맥락이죠.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도 흐르고 공간도 흐르죠. 시간과 공간 흐름에 따라서 디펜딩 하죠. 디펜딩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거죠. 뭐가? 사인과 미닝. 그러니까 이걸 다시 멋있는 말로 하면 뭐예요? 더 signifier와 더 signified죠. 소시르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언어가 가는 사람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것들이 사용되죠. 뭐가 사용돼요? 의미와 사인, signifier와 the signified가 사용되는데 그것이 어떻다?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read to 결론이 어떻게 돼? 맥락과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해체주의가 생기죠. 해체가 생깁니다. 해체. 단어, 이 텍스트의 해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돼요? 결과 결과. 그것에 그 단어죠. 그 단어의 의미에 기본 깔려있는 불일치성. 모순이죠. 불일치성. 이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해체죠. 아까 해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딱 봤을 때는 어땠다? 글이 어땠다? 겉으로는 막 일관된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분석하면 내부에 모순도 있고 불일치도 있고 단어 사이에 또 숨겨진 전제도 있고 숨겨진 전제가 달라 또 그리고 자기 모순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 글쓴이가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중적인 해석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요? 불완전성, 그쵸? 불안정성, 모순, 불일치, 그쵸? 모호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5번을 봅시다. 자, 5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밖에 존재한다. 그럼 이건 뭐 객관성이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독립성이잖아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죠. 마더니즘이죠. 마더니즘. 우리의 생각과 분리돼 있어. 독립돼 있어.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리얼리즘이죠. 마더니즘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것이 뭐겠습니까? 현실. 아니군요. 자, 죄송합니다. it is 대신에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저거 it is 대시 보여야죠. it is. 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대요. 자연 세계를.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연 세계겠죠.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 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 대로. 이거 리얼리티죠.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 대로 자연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 뭐예요?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자, 구조주의에서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구조에서 계속해서 의미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represent. 표상이잖아요. 표상이 리얼리티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주 잘한 겁니다. 언어가 현실 인식, 요게 현실 인식이잖아요. 인식. 이게 리프레젠테이션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요. 그래서 언어가 어때요? 서로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언어 투명설이죠. 언어 투명설. 언어와 현실 사이가 어때요? 연결이 되죠. 언어와 현실이 연결이 되죠. 이건 연결이잖아요. 이거는 독립이 돼가지고 객관성을 갖는 거고. 언어가 현실이 되고, 이건 그래서 마더니즘이죠. 다시. 현실과 우리의 생각은 어때서 독립적이다. 서로 실체하고 있는 거죠. 딱딱. 이게 언어. 이게, 그렇죠. 생각. 이게 생각, 그 다음에 리얼리티. 생각과 리얼리티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존재해서 1대1로 대응이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언어가,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언어가 어떻게 해요? 현실 인식을 매개하는 거죠. 매개체.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전통적인 실제론, 리얼리즘, 구조와 반대죠. 이거는 반구조주의적 입장이죠. 그 다음에 해체주의하고 반대잖아요. 그쵸? 이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수많은 시간과 공부를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 5분 만에 혹은 단 30분 만에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인사이트, 대단한 배경 지식을 갖게 하는 거죠. 자, 단지 무엇을 통해서? 언어로만 통해서. 단지 요 녀석 언어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연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표상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표상이고 표상이 현실을 리플레이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생각나십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를? 리얼리티를 대신해 버린다고 그랬죠. 뭐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자, 됐죠? 자, 이번에 이와 같은 접근 방법, 어떤 접근 방법이에요? 그렇죠. 해체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모순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해체주의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까? 모든 형태의 표상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류의 표상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 모든 종류의 표상이라고도 설명했네요. 우리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만화나 그림이나 기타 등 모든 형태의 이러한 접근 방법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얻어요. 뭘 얻어요? 플러스를 해요. 그죠? 또 대안적인 의미를 줘요. 뭐함으로써. 이게 중첩이죠. 중첩. 중첩. 다층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퍼런스를 참조하다 보면 다층이 생기죠. 이전의 사용에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중첩됨으로써 대안적인 의미가 생기고 또 추가된 의미가 생기는 이런 모든 종류에도 이런 해체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쪽의 언어 구조에 관한 내용이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실 자체가 뭐예요? 언어나 문화나 사회나 이거에 대해서 구성되는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예요? 객관적인 실체예요? 아니죠.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죠.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냥 리프레젠테이션 이미지예요. 자, 다시 중요한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우고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미디어에 의해서 보여진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모든 것은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구성물, 조작물.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컨스트럭트가 되는 거예요. 조작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현실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아니에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현실이 객관적인 건 이거죠. 이거. 현실이 객관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 중첩성이죠. 이런 의미의 중첩이 일어난 거예요. 의미의 중첩이. 그럼 의미의 중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아이고. 제가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 디스는 의미의 중첩성을 얘기하는 거죠. 해체를 하니까 디스트럭션이 생기니까 모순이 드러나고 의미의 중첩이 드러나고 또 참조들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add 더해지고 혹은 alternative가 생기는 거죠. 의미가.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중첩성이 특히 미디어에서 보여져요. 요즘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데 그 미디어에서는 자,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리얼과 언리얼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하이퍼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표상이다. 이미지다. 표상이다. 그리고 리얼리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이런 강의 정말 들어보기 힘들겠죠? 자,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요거 까맣게 된 거. 자, 이거 보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signifier가 뭐예요? the signified 기의고 meaning이 되는 거죠. meaning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현실을 표상해. 정확하게 현실을 표상하는 모더니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죠. 그 뭐예요? ambiguous죠. ambiguous.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이죠. 객관적. 오브젝티브하죠. 그죠? 절대적이죠. 유니버셜이죠. 여기는 뭐예요? 주관적이죠. 서브젝트고 항상 변하는 거고. 리얼이냐, 언리얼이냐. 리프레젠테이션과 리얼리티가 서로 반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딱 생각이 나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자, 구조주의, 구성주의 생각나시죠?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해요? 컨스트럭트 구성된다. 조작된다. 컨스트럭트 이 구성주의 연결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다양성. 그렇죠. 상대성.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어때요? 내용이 계속해서 바뀐다. 맥락에 따라서 바뀐다. 자,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